안녕하세요. 블루큐브 어학원 부원장 황현태입니다. 겨울방학 특강 개강을 앞에 두고 토플 설명회를 온라인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상 시청 후에 궁금한 내용이 더 있으시면 전화, 카톡, 위챗 등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토플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학습 전략, 그리고 작년 7월 개편된 토플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부를 했거나 시험을 봤던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특강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블루큐브 학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플로서는 대치동에서부터 현재 압구정동까지 약 15년 정도 수많은 유학생, 외국인 학교, 국제학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국내 특목고 학생들의 토플 점수를 책임져 왔습니다. 또 토플 시험 또한 지금까지 여러 번의 개정 절차를 거쳐왔는데 그때마다 발빠르고 정확한 대응으로 고득점을 포함한 원하는 점수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이렇게 학원이 긴 시간 동안 롱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토플을 가장 잘 알고 학습 관리에 진심인 학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플은 지금까지 PBT, CBT, IBT까지 약 60여 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있었던 시험임에도 몇 번의 변경점이 있어 왔었고 그때마다 가장 발빠르고 정확하고 적합한 솔루션으로 학생들에게 수업을 제공하고 점수를 책임져 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유학생, 국제학교 학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시험 그 본연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학습자의 위치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유학생, 국제학교 학생들이 가진 장단점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보완해서 목표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블루큐브 어학원의 슬로건은 Realizing Your Vision입니다. 토플 점수가 필요한 이유는 또 시기는 저마다 각각 다 다르지만 결론은 점수를 내야 한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수를 내야만 학생이 원하는 비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점수를 위해서 늘 그래왔듯이 올 겨울방학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토플 시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토플이라는 시험이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러 번의 시스템 변화 및 시험 자체에도 변경사항이 있었는데 토플 시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명확합니다. 바로 미국 대학교 1학년 학부 수준의 수업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우리 학생들이 원활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학 신입생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교재를 들고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며 교수님 및 학생들과 토론을 진행합니다. 자, 이 모든 걸 언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에 포함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일방통행과 같은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시험의 모든 섹션은 현재 기준으로 캠퍼스 라이프와 실제 대학 생활에서 필요한 언어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토플은 과거 PBT, CBT, IBT 형태로 진화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 형태의 PBT, CBT는 시험을 치를 수 없고 오직 IBT 형태로만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영어 시험이 그러했듯이 인풋 위주의 리딩, 리스닝, 문법 위주의 시험이었습니다. 토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는 암기로서 어느 정도 점수화가 가능한 시험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심지어 CBT 토플 때에는 문제 자체를 문제은행 방식으로 또 문제은행 방식으로 냈었기 때문에 고득점자의 변별력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지적도 받아왔었는데 어쨌든 그런 변화들을 받아들이면서 최종 IBT 토플로 진화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시험은 PBT, CBT는 없습니다. 다 IBT 토플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험의 명칭만 이렇게 바뀐 것이 아니고 시험이 진화함에 따라서 평가 영역에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주관식 문항인 스피킹 앤 라이팅 섹션의 추가와 또 영역별 배점 자체가 4개 영역이 30점 만점으로 동일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과거 대비 어떤 특정 영역의 점수가 부족하다면 총점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고 총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작년 7월 달에 시험이 한번 개편이 됐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험 자체가 많이 다이어트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리딩 지문 3개, 또 리스닝 더미 등등등 시험 자체만으로 3-4시간이 걸리던 시험이 이제는 약 2시간 정도면 마무리되도록 다이어트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이어트가 되면서 좋아진 점은 학생들 입장에서 공부를 할 때에 조금 시험에 대한 피로도가 낮아졌다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문항수도 같이 적어져 버렸기 때문에 한 문항 한 문항당 조금 더 점수의 중요도가 높아졌다라고 봐야 하므로 고득점을 노리는 학생일수록 한 문제 한 문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맞출 수 있어야 하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학생 여러분들께서 혹은 학부모님들께서 시험을 예약을 할 때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토플 시험은 크게 센터에서 보는 센터 시험, 그리고 홈 에디션, 마지막으로 에센셜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먼저 이 에센셜 시험은 현재로서는 딱히 응시를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이 시험 자체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홈 에디션으로만 응시가 가능하고 AI 기반의 듀오링고라는 시험을 어느 정도 의식해서 만든 컴팩트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IBT 토플 대비 활용도가 낮아서 응시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활용도가 낮다는 건 받아주는 학교나 기관이 아직은 많지 않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보면 센터에서 보는 시험과 홈 에디션 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학원에서는 가급적이면 센터 시험을 권장합니다. 이유는 온라인 시험 자체에는 감독관이 존재하고 또 그 감독관이 생각보다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잠시 좀 눈빛을 다른 곳으로 보낸다거나 자리를 비운다거나 화면에서 좀 사라진다거나 했을 때 일방적으로 시험이 취소가 되기도 하고 또 본인 시험 응시자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간주해서 취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자주 취소가 되다 보면 계정이 블럭이 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조금 면하기 위해서라도 센터 시험을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무엇보다도 토플은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4개의 영역에서 노트 테이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홈 에디션에서는 종이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화이트보드라던가 어떤 그 투명한 클리어 파일 안에 A4 용지를 넣어서 휴지로 지워지는 수성 사인펜으로 노테이킹하고 지우고를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집중을 해야 하는 시험에서 이런 번거로움은 아무래도 점수를 만드는 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홈 에디션보다는 센터 시험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현 시점으로 토플 시험의 구성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IBT 토플은 현재 4개 섹션으로서 각 섹션 30점 만점으로 120점 만점의 시험입니다. 자, 먼저 리딩, 학부 수준의 전공 교재를 원활하게 읽어낼 수 있느냐를 평가합니다.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여러 종류의 지문, 인문, 역사, 사회, 철학, 종교, 예술 등 이런 지문들을 접하게 되며 해당 지문을 토대로 객관식 답안에 마킹을 합니다. 지문은 총 2개가 나오며 지문당 총 10문항씩 문제가 출제됩니다. 총 20문항이 출제되고 소요시간은 약 30분입니다. 리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지선다 객관식이라는 점입니다. 또 시험 점수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어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어에 따른 독해 실력에 따라서 점수대가 결정이 되고 온라인 시험이고 시간 제한이 있는 시험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리스닝은 총 28문항이 출제되면서 대화문과 강의문 형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리딩과 마찬가지로 사지선다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중요한 것은 리스닝 지문에 대한 패턴 파악 훈련과 노트 테이킹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히어링이 문제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 안에 정확히 듣고 필요한 정보를 메모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각보다 리스닝 지문이 깁니다.
짧게는 5분, 길게는 8분 정도의 지문이 나오는데 이 긴 시간 동안 얼만큼 집중할 수 있는지에 대한 훈련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자, 마지막 스피킹과 라이팅은 모두 주관식 문제입니다. 앞서 리딩, 리스닝은 객관식 문제였지만 스피킹, 라이팅은 헤드셋을 통한 녹음과 타이핑을 통한 에세이 라이팅으로서 시험지를 제출하게 되고 점수를 받게 됩니다. 이 시험에 대한 어떤 적응은 템플릿을 얼마만큼 자유롭고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시간 관리와 타이밍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주관식이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의 유창성만을 믿고 있기보다는 감점당할 수 있을 만한 여지에 대한 개별 피드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시험 자체가 많이 다이어트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시험 응시 피로도도 많이 감소는 되었지만 문항수의 축소라는 것은 점수화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문항 한 문항이 매우 소중해져 버린 시험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시험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한 라이팅에서도 새롭게 추가된 유형은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내용 및 맥락 파악 후 에세이를 써야 하므로 시간 관리 능력과 순발력까지 함께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블루큐버 학원에서는 가장 적합한 스피킹 라이팅 템플릿을 통해서 학생들의 점수를 만들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토플은 누가 언제 왜 볼까요? 또한 학생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IELTS와 듀오링고 등의 시험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토플이라고 하는 시험이 가진 이 시험 자체의 활용도와 확장성은 생각보다 매우 큰 편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토플 시험을 보는 목적은 바로 입시입니다. 보딩스쿨, 대입에서 필요한 어학 점수 취득으로서의 목표뿐만 아니라 대학 입학 후에 편입, 석사, 교환학생 등 신청을 목표로 많은 문의가 실제로 학원에 있습니다. 특히 남학생들은 중고등학교 시절 학원을 다녔던 학생들이 카투사라던가 공군을 위해서 지원을 위해서 학원에 토플 문의를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 수강생들을 늘 다시 만나게 되는 지점 중 하나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초등 고학년 및 중학생들 중에서도 암기 위주의 내신 공부 그 이상의 공부를 위해서 토플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일반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다니고 있더라도 추후에 국내의 국제학교나 혹은 유학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토플 학습을 미리 진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일단 시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처음 하는 학생보다는 해본 학생들이 정말 필요한 시점에 목표 점수를 내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추후 학생 스스로의 어떤 그 진학 진로에 있어서 토플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더라도 학습으로서의 토플 공부는 꼭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어학시험 중인 IELTS와 듀오링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IELTS는 영국식 영어 시험으로 종이 기반의 PBT 시험과 컴퓨터 기반의 CBT 중에서 선택해서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만 보통은 컴퓨터 시험을 선호합니다. 시험 응시 제한은 따로 없고 토플 대비 IELTS의 경우에 다양한 리딩 지문이 나오지만 사실 여러 섹션 중에서 스피킹에 해당하는 인터뷰가 큰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일단 인터뷰를 위한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긴 경우도 있고요. 또한 면대면으로 1대1 형태의 시험 자체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 성향이 굉장히 외향적이고 또 유창성에 문제가 없다면 IELTS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다소 좀 소극적이거나 내성적인 경우에는 인터뷰에서도 생각보다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뷰이기 때문에 어떤 플랫폼, 템플릿 이런 것들을 활용한 점수화가 상당히 곤란한 시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토플 스피킹 같은 경우는 주관식이지만 녹음을 통한 일방 통행이기 때문에 블루큐버 학원의 포맷을 활용하면 IELTS 인터뷰 대신 훨씬 대응이 수월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듀오링고라는 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듀오링고는 우리가 2, 3년 전에 코로나 시기에 급부상한 시험입니다.
해당 시기에 어떤 원서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영어 인증 점수가 필요했는데 집합 금지라던가 직접 가서 시험 볼 수가 없었고 토플의 경우에도 홈 에디션이 활성화되기 이전이었었기 때문에 이 듀오링고라는 시험을 각 대학교 측에서도 많이 반영을 했었습니다. 일단 이 시험 자체는 AI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시험이고 원래는 어학학습용 어플리케이션에서 출발한 시험입니다. 시험을 딱 보면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들긴 한데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진행하다 보면 본인이 맞추는 정답률에 따라서 AI가 자동으로 다음 문제의 난이도를 조정하게 됩니다. 마치 새롭게 바뀐 디지털 SAT의 모듈형과 비슷하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순발력을 요구하는 섹션 문제 유형들이 많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학습을 준비해야 되는 학생의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제한적입니다. 이 얘기는 공부로서 준비할 수 있는 시험으로는 아주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은 시험 결과가 3일 정도 만에 빠르게 나온다는 거, 토플 대비 비용이 좀 저렴하다는 거 말고는 학습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어떤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자, 이제 블루큐브 토플 프로그램의 레벨 구성과 수업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블루큐브에서는 각 섹션별로 가장 적합한 레벨별 교재를 활용해서 수업을 준비합니다. 일단 올 겨울방학에는 입문반, 실전반 두 개의 레벨로 구성됩니다. 입문반의 점수 배치 기준은 총점 기준 60에서 85점입니다. 입문반의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주로 섹션별 문제 유형에 대한 강의를 먼저 하고 이후에 문제풀이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실전반의 경우는 문제풀이를 먼저 하고 리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강의가 훨씬 더 많은 게 실전반과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입문반은 한 섹션에 한 번에 실전 모의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실전반의 배치 기준은 총점 85점입니다. 그리고 리딩 22점 이상이 모두 충족돼야 수강이 가능합니다. 입문반과의 차이점은 수업 시간에 항상 실전 문제풀이를 먼저 하고 해당 문제를 리뷰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문제풀이 양 자체에 있어서 입문반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입문반과 실전반의 차이점은 또 단어에 있습니다. 외워야 하는 단어의 난이도와 양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실전반은 매주 모의고사를 치른다는 점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자, 일단 단어 얘기로 돌아오면 단어는 입문반 같은 경우는 하루에 150개 정도의 분량이 암기 목표가 됩니다. 실전반은 200개의 목표 분량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토플반의 경우에는 관리반을 선택적으로 수강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150개 혹은 200개라는 단어를 학생이 혼자 잘 암기올 수 있다면 관리반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대다수 학생들이 단어 암기를 힘들어합니다. 조금씩 쪼개서 최대한 학생 개별 수준에 맞게끔 개인 능력에 맞게끔 단어를 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관리반 수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단어 암기를 정말 못한다면 최대한 관리반 수업을 수강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매일 단어 결과는 집에 귀가할 때 학부모님께 SMS를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토플반의 레벨 평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학생이 가지고 있는 SAT, PSAT 혹은 토플 공인시험으로 배정을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점수가 없다면 ETS 조선일보 모의고사를 통해서 배정이 가능합니다. 시험 응시 방법은 학원에 카톡이나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해외에서 혹은 지방에서 온라인으로 토플 모의고사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에세이 평가를 통해서도 레벨 배정은 가능하시고 이 에세이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학원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학생들은 카톡으로 학생 이름과 학교 학년 그리고 에세이 평가를 요청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겨울방학 특강 수업 시간표입니다. 시간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전 매일 반 혹은 오후 주 3일 반 월수금 일정으로 나눠집니다. 오전 매일 반은 세션 1 일정인 12월 16일부터 1월 3일까지만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세션 2 기간에도
오전 매일반의 수강 희망생이 있다면 매일반 오전반으로서 운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GVCS 혹은 한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또 해외 소재의 한국국제학교 학생들에게는 오전 매일반의 수업의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세한 시간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전 매일반의 경우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의 수업 시간입니다. 리딩 리스닝 2시간, 스피킹 라이팅 2시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 관리반을 수업 선택적으로 가능합니다. 자, 원래 우리 이 오전반의 경우는 관리반이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겨울방학은 그 기간이 짧은 관계로 올겨울은 선택적으로 관리반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자, 관리반이라는 거는 9시, 1시 수업까지 마치고 나서 점심 식사를 하고 다시 학원으로 돌아온 학생들에게 학원 내에서 3시간 동안 해야 할 단어, 숙제를 완료하고 가게끔 만드는 일정입니다. 자습이 아니라 지금 설명드리는 부원장이 주도하에 학생들 개별 컨택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아이들 능력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단어를 빨리 통과하면 숙제도 빨리 끝날 것이고 숙제도 빨리 끝났다면 개별 문제풀이라던가 개별 피드백을 준다던가 개별 상담을 통해서 조금 더 점수를 만들 수 있도록 밀착 관리를 진행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이 성실하고 단어를 잘 외울 수 있다면 관리반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만 그럴 자신이 없다면 관리반 신청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오후반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관리반은 선택이 가능하고요. 다만 매일반이 아니라 월수금 주 3일반으로 진행이 됩니다. 관리반을 하지 않을 경우에 단어 시험은 재시험을 보기는 합니다만 최대 1시간밖에는 재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모든 토플 수업은 오전, 오후 다 온라인으로도 수업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실강으로서 수강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학생들에게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 참석에 대한 선택지를 따로 주지는 않습니다. 최초 등록하실 때 오프라인인지 온라인인지 관리반인지 관리반이 아닌지 미리 결정을 해서 등록을 해 주셔야만 학습 관리에 공백이 없고 차질이 없도록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꼭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단어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단어는 사실 반복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매일반 기준으로 2주차 지나고 3주차가 되면 했던 단어를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면서 반복이 시작이 됩니다. 경험상 보면 3주차부터는 확실히 속도도 좀 빨라지고 자신감이 붙습니다. 단 거기까지 가는 그 1, 2주라는 시간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 힘든 시간을 부원장인 저와 원장님 이런 상담관리팀에서 학습관리팀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거기 때문에 올 겨울방학 진지하게 공부하고 싶다면 관리반 신청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토플 시험을 대비하는 우리 블루큐브 학원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플 시험에 있어서 가장 점수를 내기 힘든 영역이 무엇일까요? 스피킹 라이팅이라고 하는 학생들도 좀 있는데 가장 힘든 건 바로 리딩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토플은 외국어로서의 영어 시험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정확한 독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리딩 문제 유형의 경우에는 단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 유형이 약 70% 가까이가 됩니다. 어휘의 정확한 의미를 모른다면 오답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소위 감에 의존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감에 의존한다는 말은 토플 자체, 특히 리딩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을 살펴본다면 하나하나 문장의 호흡이 굉장히 깁니다. 우리 아이들이 긴 호흡의 문장을 몇 개의 단락에 있는 그 지문을 한 번에 정확히 읽어낼 수 있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거기에 단어까지 취약하다면 단순히 아는 단어만 조합해서 감으로만 내용 파악하는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 객관식 문제에서 정확한 답변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특히나 우리 국제학교 유학생들은 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느낌적인 느낌으로서의 답을 선택하는 아이들에겐 반드시
단어 암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토플 특강을 한번 듣게 되면 단어 암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암기 근육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수업 시간엔 교재로 활용한 문제 유형 파악, 또 문제풀이 방법에 대한 훈련,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면 관리반 신청을 할 경우에 단어 반복 암기를 통한 어휘력 확장을 진행하며 특히나 관리반의 경우는 개인 성취도에 따라 추가 문제풀이까지 제공하므로 아이들의 겨울방학을 조금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리스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리스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노트 테이킹과 집중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딕테이션과 노트 테이킹은 다릅니다. 토플 리스닝 지문 또한 리딩만큼 굉장히 길고 호흡이 빠릅니다. 실시간으로 다 받아 적을 수 없고 패턴을 파악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듣고 노트해야 하는지를 수업 시간에 학습을 하게 됩니다. 아주 가끔 가다가 히어링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엔 학원에서 관리 시간에 쉐도잉 연습을 한다던가 학생 개인에 맞는 훈련을 더 진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관리반 수업을 듣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관리반에서 뭘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관리반 시간은 거의 지금 말씀드린 부원장이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학생 개별 휴먼 터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마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차이는 있고요. 이 얘기는 암기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 아이들은 갈수록 암기를 어려워합니다. 암기를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지치지 않고 꾸준히 단어를 암기하게 해서 공부했었던 단어를 다시 보게끔 유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이들마다의 성향의 차이가 있고 또 체력적인 부분, 멘탈적인 부분 차이는 있겠지만 경험상 관리반에서 저와 면담하고 또 여러 가지 상담을 하다 보면 힘들어하던 학생들도 2주만 견디면 3주차부터는 왜 내가 이 단어를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블루큐브에서는 자습실이라는 걸 따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학원에 있다면 뭘 언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늘 체크하는 게 학원의 원칙입니다. 또 이게 관리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리를 할 거라면 제대로 꼼꼼하게 계획하에 진행하고자 하며 이는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동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관리반을 선택하신 분들께서는 학생을 최대한 잘 맡겨주시면 잘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킹과 라이팅 솔루션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토플 스피킹 라이팅은 녹음을 통한 일방통행입니다. 혹은 라이팅 에세이 타이핑을 통한 일방통행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티키타카가 없습니다. IELTS처럼 맨데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주어진 시간을 얼마만큼 잘 효율적으로 써먹을 수 있느냐에 따라 점수가 갈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토플은 문제는 달라지더라도 유형은 늘 똑같기 때문에 적합한 템플릿, 블루큐브 포맷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시간 관리와 감점될 수 있는 어떤 유지에 대해서 개별 피드백을 주면서 점수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맷은 지금까지 시험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개선해 왔던 부분이라 고득점을 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학생이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과 과제와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걸 완성시키는데 어떤 스피킹 라이팅에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블루큐브의 학습 관리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블루큐브는 베테랑 강사와 검증된 프로그램 그리고 진짜 학습 관리를 위한 학습 관리 팀의 콜라보로 지난 15년 동안 롱런해온 학원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지금까지도 그래왔던 것처럼 원장님을 포함한 부원장 모든 직원들이 학생 한 명 한 명 최대한 파악해서 케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긴밀하게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이 원하는 거, 학생이 필요한 게 뭔지 먼저 물어보고 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길지 않은 겨울방학 동안에 최대한의 학습 효율을 노려보신다면 블루큐브 학원으로 꼭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겨울방학 특강 관련해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강 기간 내 세션에 맞춰 수강을 해야 하나요?
세션 관계없이 수강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션 1인 첫 번째 일정 12월 16일부터 1월 3일 요 3주 기간 동안은 최소 2주 이상 수강 신청이 되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최대 정원은 몇 명인가요?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서 최대 정원 12명입니다. 세 번째, 노트북을 가져가야 하나요? 휴대폰은 수거하나요? 네, 휴대폰은 항상 수거하고요. 관리반의 경우에는 점심 식사 시간에만 잠깐 불출하게 됩니다. 그 외에 블루큐브 학원에서는 스피킹 라이팅에 가장 적합한 전자칠판과 그리고 랩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개인 노트북과 같은 디바이스는 따로 챙겨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중간에 레벨업은 가능한가요? 네, 점수가 나오고 선생님의 강력한 추천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자, 다섯 번째, 상담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보통은 첫 주 수업 후에 선생님들의 피드백과 또 학습관리팀의 어떤 학습관리 이후에 주기적으로 연락을 드리고요. 모의고사를 본 후에는 순차적으로 항상 전화 피드백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학부모님께서 궁금하시거나 상담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해당 기간이 아니더라도 카톡이나 전화를 통해서 요청을 하시면 전화 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섯 번째, 관리반을 관리반을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는 없나요? 그 선택적이라는 게 아예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관리반 혹은 비관리반으로 선택을 하실 수는 있는데 관리반을 하다가 빠진다거나 또 비관리반을 하다가 관리반으로 전환한다거나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반, 비관리반 학생들을 정해진 시간에 딱딱 맞춰서 저희가 학습 관리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게 되면 뭔가 면학 분위기에도 방해가 되고 학생 관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일곱 번째, 오프라인 수업을 듣다가 온라인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여섯 번째 이유와 동일합니다. 다만 어떤 일정의 변화가 있거나 할 경우에 한 번은 온라인을 오프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변경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만 수시로 일정에 맞춰서 온라인, 오프라인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나 카톡, 위챗, 전화로 연락 주세요. 저희가 업무 시간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업무 시간이 아니라면 카톡이나 위챗을 통해 메시지를 남겨주셨을 때 다음날 업무 시간에 꼭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